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우리의 경제 셰프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시점인가는 대답하실 필요하면, 거예요?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냐면 예, 제 주변에 예. 아니 박정호 교수는 왜 이렇게 많은 게 많고 설명을 잘하냐 그래서 아, 예. 제가 놀래키려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이 있군요. 아, 저 진짜 마저 고민을 하실래요? 많이 했거든요. 마저 드려볼까요? 하세요. 예. 뭐 어때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면 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 국채, 네. 국가 부채 이거 어떻게 갚을 네. 건가. 네. 지금 미국 국가 부채 규모가 이자 갚는 그 이자 비용만 미국 국방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자가? 예, 이자만. 그러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 부채라는 건 시기열이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국가 부채가 우리가 왜 이렇게 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줄 수 있는 거야 봤더니 고정적으로 지출할 부분에 해당되는 이 미국 사회도 고령화돼가는 의료비라든가 사회부담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수밖에 더 없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깎아야 되는데 깎는 방법들 중에 아니면 빚을 갚아가는 방법들 중에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관세 부과해서 그걸로 돈 벌어서 갚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강력하게 푸틴을 옆에서 꼬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자꾸 이쪽 관점에서 지금 보도를 안 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푸틴 너랑 나랑 일단 먼저 합의하자. 우리 다 같이 국방비 50% 줄이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예산을 다 깎는다고 하는데 국방비를 깎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국방비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도 국방비 지출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미국 다 셋 다 국방비를 50%씩 줄이자.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푸틴은 좋다라는 반응 비슷하게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뭐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방비가 미국보다 한참 낮고 뭐 다양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본인들이 유지 관리해야 될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군비들 이거 유지 관리 비용도 엄청난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방까지 감내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핵탄두를 비롯해서 군비를 혼자 감내하느냐. 슬슬 그래서 딴소리가 나와요. 한국 너희도 이제 그러면 북한도 핵이 있는 국가나 다름없어졌으니 니들도 가져 라고 나오기 직전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어떤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가 수반이 만나면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자. 네, 괜히 물어봤네. 다 알고 있다는 거 뭐 확인시켜줬는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훌륭하십니다, 진짜. 아닙니다. 예. 제가 귀가 쫑긋해서 예. 열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다루고 싶었던 얘기 해보죠. 트럼프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고 당장 이제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어요. 네.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얼토당토 안 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비해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4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이게 다른 장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분명 우리가 양국 간에 FTA를 체결해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관세를 전부 없앴던 수준이고 딱 하나 제가 이 계산 방법을 좀 독특하게 해서 4배라고 추정하시는 건가? 라고 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딱 하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항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쌀입니다. 쌀? 예, 518%인가요? 관세율이 한 500%가 넘어요. 예. 우리나라 들어올 때? 네. 이거는 우리나라
주 고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막 부과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농가 지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부과한 것도 아니고요. WTO의 승인까지 받은 관세 항목이에요. 예, 관세율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그냥 합법적으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인증받은 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또 늘 하는 것처럼 압박용으로 던지고 그다음에 난 모르겠고 나는 내 배라고 보고를 받았고 어떡할 건데 뭐 이거 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쌀이 500% 넘으면 그건 4배가 아니잖아요. 4배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로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5배가 넘는 건데 마음서 그 영어로 얘기하지 마세요. 트럼프 들으면 또 500배라고 또 들고 예. 나올지 몰라. 예. 또 하나 그 네. 보조금 주는 거 우리 반도체 업체 삼성하고 네. SK 그것도 뭐 안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일단 이거는 법으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의회에서 그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원 의장이 이 법을 철폐하는 걸 빨리 이제 서둘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을 완전히 없애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혼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헛소리한 거 이거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회는 게임의 룰을 정한 거고요. 그 게임의 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양 반도체 회사들에게 얼마를 지급할 건지 결정하는 그 지급 결정을 최종 뭐랄까 판단하는 사람은 행정부에서 합니다. 국세청이나 여러 행정부처에서 실제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들어온 거니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 얼마를 줘야 됩니다.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사를 아주 빡빡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주다시피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트럼프의 권한도 있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더 상징적으로 그냥 이런 법을 없애고 그 보조금 주기로 한 것마저도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국가 부채 갚자.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 지금 부채 산더미처럼 늘어난 거 이거 안 갚고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꽤 하고 있는 그 거예요. 판단은 맞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상당히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줬다가 안 준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건 사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유세 중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약속한 게 아니잖아. 바이든이 약속한 걸 왜 나한테 그러냐. 뭐 전형적인 배째라 스타일이죠. 뭐 예.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 미국은 다른 나라입니까? 자, 그나저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가 분명해졌죠. 네. 그 트럼프는 관세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돈 갚아야 되고 나 돈 필요합니다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 관세는 비켜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우리는 관세가 좀 부담됩니다. 우리 기업들과 미국 간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국가가 방위비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지금 미국 입장에선 한국 말고 대안을 찾기 어려운 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배 같은 경우는 조선, 네,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국 배 잘 부탁한다도 몇 차례 얘기했고 한국 상황 어떻게 되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 많이 해요 요즘. 그럼 이렇게 하자. 원래 배 적정 가격이 얼마인데 이걸 얼마에 납품하겠다 해놓고 이 올리자. 배를 대충 만들어서 우리는 수리비를 많이 받자. 지들도 꼼수 썼는데 우리도 꼼수 못 쓸 게 뭐 있어요. 그거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 배 망가졌는데 수리를 중국에 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고 또 망가졌어요 하면서 그게 수리가 비싸요 하고 농담이지만 그만큼 그거 괜찮은데? 다른 셈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요구사항은 딱 간단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돈을 안 드리고 흔히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라고 제시하든지 하면 관세 부과에 대해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수리비를 받자. 이 꼼수 괜찮아 아니 뭐몇 보이셨어요? 번 그러다가 뭐 트럼프 끝날 거고 뭐.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지만 이런 특수업종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는 것도 결국 미국 자동차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 직접 트럼프한테 전화했잖아요. 이렇게 부과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도면밀하게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지르고. 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 나 봤지? 내가 이렇게 돈 벌어왔어. 나 이걸 싸게 사왔어. 이런 거 너스레 뜨는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를 헐값으로 이지스함 두 척을 거의 주다시피 하더라 했는데 임기 끝날 때쯤 수리비가 엄청나. 좋다. 트럼프가 처음에 맨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네. 유예했다가 다시 한다 그랬다가 또 네. 유예했어요? 예, 특정 항목에 대해서요. 뭐야? 특히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경제가 복잡해서 관세 부과라는 것도 이렇게 막 취임하자마자 몰아칠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이 사람이 아예 못 본 척하고 내 말만 고집한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미국의 자동차라는 게 하나 미국산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경을 어떤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는 5번 이상 넘나들어야 돼요. 아, 왔다 갔다 해야 예, 되구나. 캐나다, 멕시코를요. 대표적으로 멕시코산 철광석이 일단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그게 강판으로 일단 첫 번째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철골 같은 기본적인 구조물로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멕시코로 보냅니다. 그럼 멕시코가 그걸 바탕으로 간단한 이제 부품들을 만들죠. 그럼 그 부품들은 멕시코는 저임금 근로자니까 그런 거 간단한 걸 만드는 걸 하는 것이고 그걸 조립하는 것은 고급 숙련공인은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몇 가지 모듈화 작업을 합니다. 그럼 모듈화가 끝나는 걸 또 다시 단순 조립하는 거는 캐나다나 멕시코로 또 보내요.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건 쉽게 해서 국가로 들어올 때 일종의 입장료인데 그동안은 5번 왔다 갔다 해도 이게 USMCA 때문에 뭐 입장료 내는 게 없으니 그냥 그런 게 더 싸다 했는데 이제 관세 부과하면 그때마다 입장료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는 거의 10,000불 좀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 미국 자동차 가격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장들이 전화한 거예요? 회장들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단순 처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관세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모든 그 자동차 생산 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희망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형태대로 그게 바로 공장을 떠서 미국에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영향이 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큽니다. 그죠? 예, 트럼프가 또 오해하는 거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한국도 미국의 공장이 대거 많이 증설됐고 기존에 있던 공장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 중에서는 미국에 투자해 놓은 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뭘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개되는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뭐 마치 뭐 미국에서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는 건 별로 없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출이 미국으로 보내는 게 그 미국의 어떤 개인들에게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공장에 보내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 해명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격 협상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 관세 때문에 그런지 뭐 한국 GM 철수설도 나오던데. 네. 사실 이거는 좀 입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한 번 더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자동차 회사라는 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빼고는 개수가 줄어들어 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표적인 닛산이나 이런 것들도 뭐 대만 회사가 우리가 사고 싶다라고 한번 했다가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통폐합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또 한 번 재편이 올 수가 있는데 한국 GM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GM이 또 공장 뺀다라는 소리가 나올지 이게 참 애매모호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거기다가 관세까지 이슈가 터지니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 이렇게 싶은데 자, 이럴 때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고차방 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고차방 정식. 네,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뭔가를 줄 때 실제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받아낼 걸 받아내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설명이 길 수는 있지만 간단히 아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하세요. 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까지 세트로 우리나라 방한이 내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음. 10월 마지막 주에는 에이펙. 어. 경주에 에이펙 예. 행사할 때 예. 트럼프 무조건 올 거고 예. 그거는 경제 행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안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에이펙 행사 때 일론 머스크도 오고 트럼프도 올 텐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결일지 전 법률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하는 세간의 평가가 뭐 5월에 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6월 달쯤이면 내각 구성해서 뭐 그 사이에 한 7월 첫째 주나 뭐 둘째 주쯤 아니면 당선자 신분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당선 신분 없어요. 바로 시작해요 이번에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러면 내각은 다 구성이 덜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텀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실무진이 없기 때문에 그 텀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정상 간의 만남이 있기 전에는 이미 사인할 문서에 대해서 다 실무단에서 다 합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쪽에는 실무자가 없어서 그거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무조건 와서 너 와서 사인해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하다못해 우크라이나도 본인이 와서 사인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앞단의 어떤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적지 않은 아주 구체성 있는 어떤 액션은 에이펙 행사 전후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행사 때 곁들여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잘 꼬드겨야죠. 이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점점 입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자동차의 신규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될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우리도 줬으니 받을 거 받아야죠. 그러면 GM 공장을 예를 들어서 테슬라 니네가 좀 인수해서 테슬라 공장화하는 건 어떻겠니? 그리고 우리가 니네도 이제 새로운 모델 라인업들 할 텐데 그런 것들 좀 해봐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돼요. 왜? 나 정치 자금 준 사람이잖아요. 물론 정부 효율부 장관도 줬지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바들이 꽤 있어요. 왜 한국에선 스타링크 아직도 서비스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 그거거든요. 이 주파수 간섭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지만 사실 스타링크 들어오는 순간 우리 2통 3사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막아주고 있는 면도 솔직히 있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매를 언젠가 맞을 거라면 이참에 뒤를 봐야죠. 니들 물건들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것 중에 일부는 우리가 점포 수용해 줄게. 대신 그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아시아 지역에 생산 기지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뭐 형식을 어떻게 취하든 간에 뭐 싸게 드리는 것처럼 형식은 이런 식으로 딜을 좀 고차방 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엄청 솔깃한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리비 받자. 아무도 물어보지 않지만 혼자 고민 많이 해요. 아니 좋은데요? 좋습니다. 저는 진짜 귀가 쫑긋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관세 때문에 미국 내부가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시끄럽죠. 뭐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뭐 지지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본인 딴에는 이렇게 관세 이슈몰이 하면 일자리 더 생긴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물가 잘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얼마 더 달려가야 될 이슈들만 자꾸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 분위기도 흉흉해요. 게다가 이게 관세와만 꼭 맞물린 게 아니라 본인이 먹튀한 일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뭐죠? 가상자산에서 자기 코인 만들어서 자기 가족은 몇십조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가상자산 기대하고 있었던 트럼프 지지했던 그 수많은 유권자들은 우린 뭐냐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중간에 립 서비스 한번 크게 했었죠. 기축통화 한번 하겠다. 근데 그것도 또 다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이러는 건지 막 의구심을 많이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도 자기가 뭔가 미국에 많은 걸 챙겨왔다라는 걸 빠르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레임덕 아닌 레임덕이 굉장히 빠르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금 계란값 폭등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마당에 닭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누가 얘기했나요? 미국 농림부 장관이 그랬다는데요. 아이고. 여기도 대파파도. 야, 그 신박한데 이분도 뒷마당에 닭을 키우자고? 뒷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네요.
자, 근데 그럼 트럼프도 국내 사정의 그 물가나 여기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히겠는데, 그죠? 발목이 잡혔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빠르게 정유 또 그다음에 천연가스 생산, 셰일까지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증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업계다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제조 그리고 SOC 부분에 기간 설비망에 대해서는 또 한국의 도움 없이는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변압기라든가 변전 설비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가 두세 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우리가 싸게 납품하겠다. 일단. 그리고 일단 그리고 한 1년 반 뒤에 또 망가졌어요. 야, 이거 좋다. 네. 아, 공약하면 안 됩니다. 이거 들키니까. 공개하지 마시죠, 우리. 조용히, 그죠? 예. 그나저나 모셨는데 우리 셰프니까 네. 경제 셰프니까 희망적인 소식 좀 주고 가세요. 네. 네. 저는 트럼프가 슬슬 관세 비율을 이렇게 처음에 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몰아붙이게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벌써 몇 번 이제 확인을 했어요. 트럼프가. 예, 네.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도 했고, 어라 쟤네들이 보복 관세까지 나갈 줄 몰랐네. 이것까지 확인했고요. 또 유럽이 우리보다 먼저 또 지금 그런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순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이거 내가 어설프게 질렀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쫄지 말고요. 우리도 되치기를 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공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너무 쫄지 말자. 첫 타순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안부도 붙들려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힌 게 있어서 다행히 아니어서 좋습니다.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으쌰으쌰. 으쌰으쌰. 핵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도 엄포 놓자. 미군 다 엄포입니다. 미군 다 나가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핵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안녕히 가세요, 그래? 네,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이것 봐라 하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진짜 빼버리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잠깐만 해야죠. 아, 근데 트럼프가 워낙 세긴 합니다만 또 약간의 기싸움도 필요하죠. 필요하긴 해요. 역대 트럼프가 오히려 존중했던 리더십의 공통점은 강한 리더십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제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우리 경제세프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